인생의 황혼에서 또 다른 나를 찾는 곳. 시니어 모델 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스쿨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스쿨 교장 유지영 디자이너입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봄날 한 주간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이렇게 오고 가면서 벚꽃이 만개한 거를 보면서 혹시 벚꽃 꽃말을 아시나요? 꽃말이요? 네. 뭔가요, 선생님? 벚꽃 꽃말이 아름다운 정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네. 정신. 와, 우리 프로그램에 딱 맞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아름다운 정신. 사실 저도 시니어 모델 스쿨 진행하면서 머지않아 다가올 나의 시니어 시대는 어떨까? 그 시절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아름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사실 제가 선생님 이렇게 뵈면 누구나 다 궁금하시겠지만 너무 멋지시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멋진 시니어를 맞이할 수 있는지 혼자만 알고 계지 마시고 비결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멋있다라는 표현이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 네. 근데 뭐 여기서 오기현 아나운서만큼 자신감이 없기에 약간 좀 요만해지는데 어쨌든 그 벚꽃의 꽃말 아름다운 정신처럼 지금 시니어 모델 스쿨에 오신 모델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정신으로 함께할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뵈니까요. 자신감 플러스 또 겸손, 겸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시니어 모델 스쿨 선생님 그럼 바로 수업문 활짝 열어볼까요? 네. 시니어 모델 스쿨 당신이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는 것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니어 모델 스쿨 오늘도 신입생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오경진, 이정옥님 오늘 3수째 함께 하시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지난주에 이제 수업하고 나서 네. 오는 내내 너무 설레었습니다. 설레셨어요? 네, 경진님. 저도 기대감이 많았는데요. 오늘 특히 더 유명한 선배님을 또 만나 뵌다는 그런 기분도 있었고 기대감 또 오늘 수업에 또 조문 선생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배울 건지 네.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 속에 왔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선생님. 아마 네. TV 보시는 분들께서도 낯이 익다, 나 저분 아는데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눈에 띄는 분이 함께 하십니다. 모 채널 시니어 모델 오디션에서 당당히 2위를 수상하신 우리 선배 모델분 함께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 지금은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모델 정형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전직 강력계 네. 형사. 진짜 외모만으로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쌤 또 어떤 인연이 있으셨어요? 정영도 씨하고는 패션쇼 장에 초대돼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네. 그 런웨이에서 워킹하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1번으로 나오셨는데 앞에 네네. 버튼을 탁 풀으시고 근육을 확 자랑하시면서 나오셔가지고 와. 네.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옷을 벗으신 건지. 말해도 돼요? 네. 네네. 사실 그때 선생님 오신 거 알고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랑 그러셨구나. 플러스 나름 어필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우리 직접 또 네. 선생님 처음 뵀을 때 느낌도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뵀을 때 그 카리스마 있잖아요. 무서웠구나. 그 풍기는 아우라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야, 저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풍기는 그 분위기.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분들과 오늘도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 또 TV 출연도 하셨으니까 기존에 사연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강력계 형사, 직접 말씀을 안 하시면 짐작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무슨 예술가 쪽 있잖아요. 네, 화가나 혹은 디자이너 이쪽 참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강력계 형사 매치가 지금도 잘 안 돼요. 혹시 뭐 저희가 아는 네. 사건들도 직접 그럼 맡으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오래된 사건들 중에 좀 1999년 10월 30일 날 발생한 그 학생 52명이 참사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인현동 화재 사건. 예, 기억나요. 혹시 거의 중년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유명한 유영철 사건 실제 담당 형사였고요. 정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에서 발생했던 사건 중에 제가 실제 마무리까지 했던. 네. 그때 안 무서우셨어요? 배용철 씨한테? 얼굴을 한번 봤어요. 마주쳤어요. 네. 실제 이제 중앙지검 이제 저기 했을 때. 근데 잘생겼어요. 그래요? 네. 근데 사람 속마음은 모르는 거죠. 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강력계 형사 그렇게 살인범들 또 많은 범인들 또 취조도 하시고 직접 잡으러 다니시고 했다는 게 저는 지금도 잘 믿기지가 않은데 선생님 그 몸 안에 어딘가에 이게 끼가 있으셨을까요? 무대에서 이렇게 한번 뵈면 지금은 이렇게 온화해 보이시잖아요. 네. 저 눈빛이 뭐 장난이 아니십니다. 그냥 막 불꽃이 팡팡 튈 정도로 네. 그냥 무대를 그냥 다 휘어잡으시는데 그래요? 네. 시니어 모델, 남자 모델 치고는 좀 키가 그렇게 크신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우라는 대단하게 뿜어져 나오시죠. 사실 강력계 형사하면은 흔히들 뭐 크고 조금 덩치도 있고 그쵸? 조금 우락부락하다고 네. 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와는 반대의 외모 때문에 혹시 많은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었어요. 보통 형사들 하면 예전에 다 곰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속어로 이제 형사들 하면 곰이라고들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외모 자체가 좀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대부분 다 운동하던 사람들이 강력계 형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모가 이렇게 보면 조폭인지 형사인지 구분이 잘 안 갔어요. 누가 범인인지.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피부가 그 당시에 좀 하였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잘생겼다고 하는 축에 좀 들어가 있었어요. 아셨구나. 이미 아셨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범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형사로 인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었어요. 보통 형사하면 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조직폭력배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살인, 뭐 절도, 강도, 이게 중요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잡아야 되는데 네.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은신처를 알게 됐을 때 네네. 무턱대고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실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맨날 며칠 잠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형사들이 기존에 이제 좀 무락부락한 형사들이 잠복을 하고 있으면 태가 나네요. 네. 저 사람 저 형사인가 보다. 잠복하고 있나 보다. 이제 티가 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잠복하기가 쉬웠어요. 잠복 근무에 은폐 엄폐를 하기가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월하셨구나. 이제 범인 잡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고 네. 이제 또 조직폭력배들 조사할 때 얕잡아봤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러잖아요. 옛말로 펜대로 사람 죽인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는 펜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타자기를 썼으니까 손가락으로. 야. 네, 그럴 때 조금 많이 봉변들 당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온화하고 흔히 말하는 곱상한 외모 때문에 많이들 쉽게 알았다가 알고 보면 그렇죠. 그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는 그리고 그 카리스마가 바로 이 시니어 모델에서도 뿜뿜 뿜어져 나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험한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시니어 모델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 집사람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제가 26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시신들을 좀 많이 보게 되고
또 이제 험악한 꼴을 많이 보게 돼요. 저희들도 많이 당하기도 하지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다치게 되죠. 그런데요. 예. 트라우마가 생길 예, 것 예. 같거든요. 외상, 예. 심리적 외상을 입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해소할 데가 없어요. 아. 예, 그러다 보면 가족한테까지도 영향이 가고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점점 가족들하고 좀 멀어지게 되고 네. 또 제가 50대에 들어왔을 때 심한 스트레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아, 실제로 몸이 아프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좀 과로 때문에도 좀 그러기도 하지만 네. 실제 유영철 사건 할 때는 음. 갈 뻔했어요. 과로 때문에 집 앞에서 쓰러졌는데 집에 와. 들어갔다가 그때는 거의 집을 못 들어갔어요. 네. 3개월 정도를 사건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집에 들어가는 일도 없고 그때 이제 그 외에 또 몇 차례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 내가 진짜 가족을 택해야 되나 직장 생활을 택해야 되나 한 집안의 가장인데 제가 그만두면 이거 생계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지?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가족을 찾는 게 낫겠다라는 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집사람한테 나 그만둬도 될까? 그랬더니 그냥 토시 하나도 안 달고 그만둬. 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 왜냐면 아내분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해외로 배낭 여행을 좀 이제 떠돌이 생활 네네. 네, 그걸 했어요. 배낭만 메고 그만두자마자 바로 그냥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묵었던 저의 습성 있잖아요. 경찰로서의 그 습성. 이제 그걸 떨쳐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 해외 여행이라는 거는 잘 이제 많이 해보지 못했었으니까 그냥 무한도전, 그냥 무턱대고 나가보자. 지금 간지 열흘 만에 그 향수병 같은 향수병을 걸렸어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그거 있잖아. 창피한 거? 자존심도. 네, 그렇죠. 자존심도 예. 허락치 않고 집사람한테 나 나가서 개가천선해서 돌아올게 그랬는데 스타일 다 바꿔서 돌아올게 했는데 열흘도 못 버티고 그냥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맞아요. 집이 제일 편해. 네,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참고 했는데 이제 생존이 더 힘들었죠. 먹고 사는 게. 근데 당장 먹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배우게 되고 이제 생존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생존 언어를 배워야 되고 길도 찾아다녀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최소 비용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거의 매일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쪽 세계를 잊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됐죠. 마음도 내려놓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스페인으로 가서 그냥 정착하자 했는데 집사람이 나가긴 어디를 나가.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연기 공부도 좀 하고 잠깐 예전에 모델 생활도 조금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 형사가 되기 이전에. 네, 학생 시절 때. 그 저희 집사람이 그걸 알아서 옛날에 나왔던 뭐 이제 매체 이제 영상도 조금 보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용기를 그냥 주셨구나. 예. 나가지 말고 김칠도 선생님도 뭐 모델 한다는데 당신도 좀 새롭게 다시 배워서 모델하는 게 어때? 그래가지고 그냥 권유에 못 이겨서 아카데미에 등록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야. 하게 된 거죠. 그러셨구나. 권유에 의해서 아카데미에 등록하고 이렇게 또 빠른 기간에 거의 탑 모델로 성장하기까지가 선생님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그 시니어 모델들이 데뷔를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그 훌륭한 모델들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정현도 씨 같은 경우는 영혼 자체가 되게 자유로우시고 맞아요. 또 그 자유로운 여행 속에서 또 춥고 배고픔을 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기 기질이 또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아내분한테 아마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감사해하고 가장 큰 팬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오신 김에 한번 영상 메시지 정말 진부하지만 아내분께 살짝 띄워볼까요? 자기야,
그동안 많이 참아주고 이겨내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항상 고맙고 사랑해. 아직도 자기라고 부르시네. 네. 저희는 그냥 길 다닐 때 손잡고 다녀요. 과거에 그러지 못해서. 아유, 멋지시다. 어떠세요? 우리 부러우시겠어요? 정영도 선생님 스토리가 완전히 영화를 한 편 감상하는 듯한 그런 스토리라서 너무 감동적이고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그 남편이 하는 일을 오늘 당장 그만둔다, 사표를 쓰게 된다 하면 선뜻 허락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정년이 없는 직업인데 일은 그만두지 말라고 제가 항상 세뇌를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무조건 반대입니다. 혹시 선배님 네. 직접 만났으니까 한번 편하게 질문한 거 궁금하고 거 있으면 말씀해 제가 주세요. 이제 시작하는 입장인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좀 많더라고요. 선배님께서는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이 어려우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하면서 워킹도 조금 많이 생소했었고 또 어떤 무대라는 경험을 런웨이 하는 거를 처음 해봤으니까 사실 아카데미에서 이제 뭐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막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카데미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워킹은 열심히 잘해. 근데 열심히 배우고 따라서 하고 하는데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구나. 네, 정보가 없어요. 어디서 패션쇼가 열리는지 하기야 뭐 좀 때가 한참 지나야 이제 그런 과정이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패션 시장에 돌아가는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인터넷도 뒤지고 SNS도 뒤지고 패션쇼가 어디서 그러니까 일반 패션위크 패션쇼 말고 디자이너 패션쇼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공개가 안 되니까 뒤졌어요. 일일이 다 뒤졌어요. 인터넷으로 다 뒤지고 관련 매체들 다 뒤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청계천에서 쇼를 한다. 그러면 거기 구경 가야 돼요. 야. 일부러 찾아가요. 먼발치에서라도 보고 못 들어가면 먼발치에서라도 보고 아니면 뭐 그러다가 이제 많이 알게 된 게 서울 365 패션쇼 하는 것 그 젊은 성인 친구들이 하는 쇼하는 스케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패션 위크 하는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또 디자이너 선생님들 다 일일이 다 검색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 브랜드를 만들었고 어떤 스타일로 추구를 하고 또 이분들이 그 추구하는 스타일, 패션 워킹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거 다 일일이 공부하고 와우. 네. 그렇게 하면서 좀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알게 됐죠.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 모델들이 하는 워킹 스타일과 패션위크에서 하는 내추럴한 그 워킹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템포도 다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저는 패션위크 영상을 그동안 나왔던 영상들을 브랜드마다 거의 다 봤어요. 근데 그게 또 얼마나 많은 공부가 됐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네. 준비한 거 아셨어요? 몰랐죠. 그러면 정영도 씨는 본인의 장점이 네. 가장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요. 네. 남들보다 키는 크진 않지만 네. 일단 허리가 남자치고는 작은 편이에요. 뺐어요 많이. 처음에 34인치였다가 지금 28인치, 와, 6인치. 28인치로 내려와서 사실 제가 입고 있는 바지도 여자 브랜드 옷이에요. 야. 여자 옷도 입을 수 있고 그냥 남녀 다 가리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때문에 어떤 코디 잡힐 때마다 그 스타일에 맞춰서 헤어스타일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예. 남자만의 그 짧은 머리 하면 항상 그 스타일로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머리가 길다 보니까 꽁지머리도 하고 아니면 산발처럼 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올백으로 묶어 다 눌러서 뒤로 묶을 수도 있고 네. 네. 변화에 좀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다양한 스타일의 소화가 되시는 분이니까 또 그런 만큼 앞으로 또 목표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저요 목표는 있죠. 연기자가 되고 싶고 만능 엔터테이너. 네, 좀 남들 저 친구는 뭐든지 열심히 잘하는 친구야. 하지만 그냥 저는 오래 기억되는 모델로서 네, 네.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저 사람은 탑 모델이야 했다가 싹 잊혀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랫동안 꾸준히 기억해주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야. 두 분 신입생뿐만 아니라 또 방송 보시는 많은 시니어 모델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용기의 한 말씀, 격려 말씀 해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하고 다른 길을 가기 위한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변화에 참 두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내가 이런 스타일로 바뀌면 어떻지? 누가 봤을 때 나의 스타일이 이게 내가 여태까지 하던 게 아닌데?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즐기라는 거죠. 와. 언제 어느 때든 무대가 바뀔 때마다 모델은 스타일이 다 변하잖아요. 네, 이 변화를 그냥 즐기는 거죠.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생방송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두 분 아시겠죠? 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인생은 한 번뿐. 인생은 생방송이다. 자, 강력계 형사를 지날 시니어 모델 또 더 나아가 멋진 배우로 또 꿈꾸고 있는 정영돈님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저희 프로그램 함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해 주시면 영광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즐거움 가지고 그럼 선생님 2교시 수업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실전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교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워킹 세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네. 네, 카리스마 넘치는 조명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좀 뭐 다른 일, 제 하는 작업이 있어서 거기에 열중하면서 틈틈이 또 이분들 뵈면서 워킹 강의하면서 지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네. 또 주변에서들도 많이들 좋아도 하시고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는 정말 카리스마 넘친다. 그분 누구냐 많이들 물어보셨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좀 점잖게. 반응이 어떻든가요? 아니, 다들 왜 이렇게 강하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터치했잖아요. 이분 중에 한 분을 이렇게 등을 이렇게. 그래서 그거 보신 분들이 왜 그렇게 자꾸 하냐고 좀. 컴다운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해 보였어? 그러니까 제3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어떻게 지난 두 분 지난 수업 잘 익히고 어떻게 좀 연습은 많이 하셨나요? 네,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연습 되게 많이 네. 하셨더라고요. 아, 정말요? 근데 제식 훈련이시더라고요. 잘 안 됐습니다. 경진님은요? 저도 나름 연습을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뭐 특히나 이렇게 워킹할 때 발바닥을 신발을 미는 느낌으로 이렇게 워킹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좀 하고 나면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발바닥이 네. 아프던가요? 이렇게 아침에 딱 디디면 발바닥이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도 이렇게 세우고 연습하니까 온몸이 허리도 아프고 아프잖아요. 거의 온몸이 그래도 나중에 뭐 멋진 워킹 모습을 상상하면서 참아야겠죠. 그럼요. 선생님 오늘 뭐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먼저 확인할 거 있잖아요. 네, 그럼요. 예. 보내셨더라고요, 영상을요. 제가 보내라고 했잖아요. 네. 봤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이제 연습실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세요. 이제 경진님은 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연습한 영상을 예, 일단, 보내주셨어요. 예, 지금 한번 보시고 나서 제가 그대로 해드릴게요. 네. 네, 보시죠. 보시죠. 지금 힘들어가 있어. 원, 투, 어깨 전혀 움직임이 안 생겨. 뭐 열심히 하셨네요. 네, 열심히만 하셨어요. 어떻게. 열심히 한 게 손이 무서워서 억질러요. 아니 이제 정욱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지난 1회, 2회 때 기본 그러니까 1회 때는 기본 포즈 두 번째는 이제 워킹의 기본 베이스를 이제 익히는 부분에 있어서 골반을 살짝 눌러주는 연습을 이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해드렸고 우리 경진님 같은 경우도 같은 케이스인데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걸 연습을 시키고 연습을 해갖고 저한테 영상을 보냈어요. 나 진짜 보는 순간 깜놀했잖아요. 이런 얘기도 되나? 그거 제가 자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연습을 하려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 골반의 움직임은 그래도 나름 근데 이걸 좀 차분하게 리듬을 이렇게 가지시면서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텐데 네. 너무 빨리 하시는 너무 거야. 발랄하셨다. 예, 그러니까 리듬을 가지고 이 무게중심 이동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내 몸의 움직임을 좀 느끼셔야 되거든요. 근데 바빠. 그러다 보니까 팔도 힘이 들어가니까 일자.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수업할 때 팔에 힘을 다 빼줘야지 요게 라운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인 거지. 그쵸? 어려워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기억을 하는데 몸이 기억을 아직은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힘이 들어가고 정말 저도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너무 하다가 이 몸이 풀려가지고 제가 발을 삐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머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열정 넘치시고 열심히 하니까요, 선생님. 오늘도 좀 잘 가르쳐 주세요. 네, 오늘도 네. 이제 1, 2회에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은 무대 위에서 가장 멋있게 보이는 게 워킹이지만 네. 무대에서 나를 보여주는 그 시간만큼은 그 3초거든요. 모델이 정말 의상과 조명과 음향과 삼위일체가 돼서 확 피어나는 꽃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본 포즈와 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게 돼야지만이 오늘 수업하는 거에 좀 더 응용된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앞에 나가서 포즈 잡을 때 대부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죠? 그럼 우리가 골반을 눌러주라는 거는 우리 몸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갔어. 그 왼쪽으로 간 만큼 어깨가 기울어져요. 그러면 다리는 일자가 아니라 오른발이 살짝 오픈해요. 10도 정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 사다리꼴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다리꼴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기본 포즈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포즈가 이 기본 포즈예요. 그죠? 그렇네요. 그죠? 예. 우리가 패션쇼를 보게 되면 항상 이 포즈가 많잖아요. 자주 봤어요. 거기서 그냥 돌아서 가. 그죠? 턴 없이. 근데 저희 때는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나이가 나오겠지만 저희 때는 지금 약간 스탠다드한 그런 기본 그 베이스를만 가지고 워킹 한다고 하면 저희 때는 몸을 좀 많이 쓰는 워킹들이 많았어요. 뭐 골반 워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포즈 같은 경우도 기본 포즈 서 있는 이 포즈가 아니라 막 몸을 썼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멋있어. 몸의 각을 만들어주는 포즈를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아니면 잡지에서 내가 계속 그거를 쓰다 보니까
몸의 흐름을 내가 파악하게 되고 내가 몸을 어떻게 썼을 때 가장 멋있게 라인이 나오는 알게 지를 되네요. 알게 되더라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즈 잡을 때는 자기 어깨만큼 벌리셔야 돼요. 기본. 여기에서 이 상체 하체의 각도는 이 발의 포지션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어머 어떡해. 이렇게 발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되면은 내 상체가 어떻게 돼요? 보통 60도 정도 가죠. 그렇네요. 발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다리 모양에 따라서. 내가 다리를 살짝 조금만 더 좌측으로 옮겨주게 되면 45도 정도 가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포즈는 자기 어깨만큼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여기에서 상체 하체의 각도는 발바닥의 포지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아하. 그죠? 네. 두 번째, 허리. 우리가 상체하고 하체 빼고 두상이 있고 팔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두상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라고 그랬죠. 맞아요. 이게 아니라 두상을 움직여주게 되면 두상에 따라서 각도가 만들어져. 위, 아래, 우, 차. 이런 식으로. 투턱이 안 되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턱 당겨. 이게 아니라 네. 두상을 움직여라. 그러니까 포즈 잡을 때도 이 두상은 내 몸 따라주면 만큼 원, 투. 이 두상을 움직여주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예. 그냥 하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두상을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두상을 움직여? 생소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꿀팁을 얻어가시는 게 두상을 움직여라. 그거는 평상시에도 똑같다. 거북목에게도 항상 좋은 맞네요. 내가 네. 바른 자세로 가져갈 수 있는 기본. 그래서 기본 포즈에서 다리가 상체 하체 각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두상을 움직여서 얼굴의 각도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만들었는 상체 하체의 각도를 만들었어. 두상을 움직였어. 뭐가 허전하죠? 네. 어깨 붙어 있는 게 뭐예요? 팔이요. 그죠? 이 팔. 우리가 워킹할 때도 다리의 밸런스와 팔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처럼 전체적인 포즈 했을 때도 일자의 각도, 좌우측의 각도를 만들어주는 건 팔의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이건 다르죠. 이모님 기본 포즈 잡을 때 보통 우리가 워킹 수업을 하고 포즈 연습 수업을 시키면 항상 이래요. 일자야. 이렇게 일자. 이거와 이건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르네요. 우리가 그냥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 사진 찍을 때면은 이런단 말이야. 이거 손가락 피고 어깨 움직이는 이렇게 그냥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팔의 각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이 내 허리와 골반을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고 이 손바닥 면으로 내 골반을 받쳐주는 거야. 상당히 뒤로 가네요. 네, 손이. 받쳐주고 이 네 손가락 마디마디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골반 허리 감싸게. 바로 밑에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주는 거예요. 많이 꺾어야 이렇게 되네. 이렇게 모으는 것도 아니고 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새끼손가락 항상 누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살짝 감싸주는 거야. 네, 감싸듯이. 이 골반 쪽을. 그죠? 이거와 옆에 이거와 이건 다르죠. 이거 어디를 쓰냐? 어깨를 쓰는 거거든. 그래요. 예. 그냥 쓰면 뻣뻣해 보이죠. 얘를 갖다 눌러주면 어떻게? 뒤로 얘가 이 팔의 각도 뒤로 살짝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움직여줘요. 이렇게 원, 투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렇죠. 당당해 보이는 게 있는 요거를 거죠. 만드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상체 하체 포지션, 두상을 움직여서 그다음에 팔의 각도 전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포즈 잡으면 우리가 기본 포즈. 기본 왼쪽은 정면, 오른쪽은 10도 정도 오픈. 기본. 그럼 골반 눌렀죠. 네, 눌렀죠. 그럼 우리가 몸이 어떻게 돼요? 사다리꼴만 사다리꼴. 만들어졌죠. 네네. 내려간 대로 어깨가 내려가니까 팔 올렸어요. 딱 잡아줬어.
엄지를 눌러주고 손바닥으로 내 골반을 받쳐주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이거와 이제 어떻게 해요? 엄지로 내 뒤에를 살짝 눌러주고 뒤로 이 팔의 각도를 뒤로 살짝 넘겨줘요. 뒤로 넘겨서 와. 여기에 두상을 움직인다. 와. 투. 와. 투. 이거 뭐냐면 이제 두상 쓰고 상체, 하체 포지션 만들어주고 팔의 각도를 만들었으면 어떤 역동적인 포즈 잡을 때 우리 막 TV에서 왜 자꾸 MC분들이 시키잖아요. 맞아요. 장도연 씨한테. 장도연 씨가 키가 크니까 막 이렇게 시키잖아. 오바스러운 맞아. 포즈를. 그게 뭐냐면 등을 쓰는 거거든. 맞아, 이렇게 굽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기본 윤주나 장윤주나 이런 모델들이 할 때 보면 어떤 포즈냐면 맞아. 예. 아, 맞아. 이런 포즈 더 있잖아. 굽히셔, 등더 굽히셔도 이게 돼요. 이런 포즈 잡는 거는 어떤 거냐면 등을 쓰는 거거든. 이 척추를. 척추 쓰면 원. 그리고 원. 투. 원. 그죠? 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에서 이제 두상 쓰고 팔의 각도를 움직여서 만들어주면서 어깨 여기 라인이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좀 강렬하고 좀 강한 포즈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면 등을 써주셔야 돼요. 등을.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X 라인이. 그러면 좀 역동적이면서 좀 강한 네. 카리스마 있는 그런 포즈가 만들어지겠죠. 두 분 직접 한번 실습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해보실까요? 지금은 사실 등을 쓰는 건 힘드세요. 힘드니까 기본적 포즈. 손바닥으로 이제 딱 잡아주고 라인 만들어주고 각도 하면서 하나의 포즈. 예를 들어서 무대 위에서 포즈 잡는다. 원, 투, 그죠? 응? 기본 포즈만. 네, 걸어가 보세요. 아니 앞에서 자기 어깨만큼 저기 경진님 잠깐 일어나세요. 서서 자기 어깨만큼 딱 벌리세요. 거기에서 오른쪽을 살짝 오픈시켜. 그다음에 무게 중심 이동을 왼쪽으로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라인이 생겨. 그러면은 왼쪽 골반을 눌러줬기 때문에 그쪽 방향의 어깨가 살짝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 포즈예요. 여기에서 이제 날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날개 역할을 하는 게 팔. 이렇게 할 때 이거보다는 반대편 팔을 내리는 것보다는 살짝 내 허벅지에 살짝 올려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겠죠. 이거보다는 그냥 툭 던지면 툭 올리는 거예요. 잘하시는데요? 이게 우리가 쓰는 탑 포즈예요, 기본적으로. 요거 연습하시면 요게 몸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각도를 바꿔주면 돼요. 네. 뭐에 따라서 발의 각도에 의해서. 약간 60도 각도 만들어줄 수 있고 45도 정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각도를 변화를 주게 되면 조금 더 다른 이 느낌의 포즈를 만들 수가 있죠. 네. 두 분 어떻게 어깨나 이런 거 쓰는 거는 괜찮아 보이나요? 아니요, 어깨는 아직 이제 요건 되게 힘들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선생님 한번 해보실까요? 저요? 아니 선생님이 유난히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시고 아, 정말요? 몸이 유연성이 되게 좋으세요. 손뜻 그렇지 않은데. 언제 뒤로 가시면 안 되고 어깨는 딱 벌리시고 허리에 딱 손을 올려보세요. 뒤로 딱 넘겨주게 되면 저는 등 쓰는 거 하면 안 돼요? 한번 너무 해보세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오케이. 왜냐면 이게 키가 크시니까 마름모가 나오지 우리는 그냥 동그라미 나올 것 같아요. 빗자루 이렇게. 그래서 그냥 어깨 쓰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선생님? 조금 더. 배 넣고 이렇게 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와. 좀 웃기지 않아? 제가 하면 바보 같아. 아, 근데 등이 아니라 네. 그렇게 말을 나오면 네. ong덩이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그거 한번 빼는 해보세요. 거고. 네, 서서 아니,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 자신이 없어서. 하실 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기본 자세 있잖아요. 기본 자세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 등을 살짝만 구부리시면 돼. 힙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빼는 게 이렇게 아니라 와.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발의 포지션이나 팔의 각도 만드는 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잘 따라갈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요게 조금 내 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을 해야지 내 몸에 변화가 생긴다고. 네네. 그러면 내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연습이 계속 이제 조금 버전이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워킹이나 포즈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게 그러니까요. 워킹이에요. 포즈고. 들을 때 한 가지씩은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걸 근데 하나로 묶어야 그게 되니까. 합쳐서 하면 이제 그게 또 힘들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맞아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 그죠? 그럼 오늘 어떻게 다시 한번 나이가- 복습을 할까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포즈를 먼저 몸에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버전이 어깨를 쓰고 등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보셔서 기본 포즈 다리 자기 어깨만큼 벌린다. 좌측 돌려서 그죠? 네, 이게 기본 포즈예요. 정면이든 측면이든 그죠? 측면을 가면 다리 움직임이 생겨야 되겠죠? 정면이면 정확하게 오른발 약간 오픈시켜주고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경진님 잘하시는데요. 네. 정진 씨는 되게 오늘 또 검정색으로 또 딱 입으셔서 굉장히 포즈가 잘 네. 보여요. 예. 일부러 몸에 딱 붙는 거 입었어요. 잘 나오라고. 그래서 기본 포즈 잡을 때도 기본 자세에 의해서 포즈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 포즈를 만들어주게 되면 몸의 흐름이 깨져요. 아, 그러니까 내 몸에 갖는 텐션이 없어지는 거지. 네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뵈야 돼요. 어찌 보면 워킹 직접 할 때보다 이 포즈가 조금 쉬울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거나 서서 하는 거니까. 근데 보면 볼수록 더 어려울 수 있겠다. 포즈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서 있는 것도 포즈죠. 음. 옆으로 서 있는 것도 포즈인 거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내 몸으로 표현하면서 의상과 내가 한 몸이 돼서 그거를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 꽃을 확 피어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건 뭐냐면 내 몸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 몸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냥 서 있는 건 표현이 아니거든. 써야 돼요. 연기도 대사를 안 하면 연기를 못 하는 거잖아. 네. 그죠? 대사를 쳐야지 이 사람이 그 배역을 정확하게 대중한테 심어주는 것처럼 모델도 몸으로 이런 골격, 관절, 이런 등, 척추, 경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몸을 만들어서 표현해주는 게 모델이거든요. 어렵다. 어려워요. 선생님 오늘 강의의 가장 원포인트라면 어떤 부분 강조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몸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습도 그냥 하지 마시고 리듬을 갖고 연습을 하시고 지금 포즈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거야, 이거야 이게 아니라 내 몸의 흐름을 익히셔야 돼요. 워킹을 할 때 내가 끌어오고 내리는 걸 익히듯이 포즈도 각도에 따라서 내가 팔을 올렸을 때 이게 난가? 뒤로 넘겼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뒤로 넘겨 하는 게 난가? 이 몸의 움직임, 몸의 흐름을 익히면서 연습을 하셔야지 변화가 생겨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숙제 있죠, 선생님? 그럼요. 오늘 배우신 거. 네. 기본 포즈인데 여기에서 어나덜 버전은 어깨. 네. 여기에서 잠깐 누구 한 분 한번 나와보세요. 여기 저는 안 될 텐데. 아니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만질까요? 만지는 거. 다행이다. 시범하지 말고 예. 여기 만져보세요. 네. 그냥 우리가 삼각형 포즈 이거예요, 그죠? 어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 앞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밀리죠. 이렇게 예. 밀리고 가고. 오, 신기해. 밀리고 신기해. 가고. 여기 누가 살고 있나? 오, 신기해. 그래서 오, 예. 기본 포즈는 이걸로 그다음에 삼각형 우리 몸에 팔의 라인을 만들어주면 이 라인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데요. 여기서 밀고 내리고 밀고 내리고 이 포즈와 이 포즈는 틀린 거예요. 그럼 몸에 훨씬 더 텐션감을 줄 수가 있죠.
요거 연습해 갖고 오세요. 이거는 되게 쉬운 거니까 이건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시는 거고 어깨 쓰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어나달 버전, 조금 더 퀄리티 있는 포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연습 하셔가지고 저한테 영상 보내세요. 네. 할만하시겠죠? 네. 또 오늘도 느끼셨죠? 네. 이번 주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선생님 오늘도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요즘 세 번째인데 제가 계속 뭐 1회 때, 2회 때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본 베이스가 돼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버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워킹법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기초를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워킹을 잘한다고 그래도 그 베이스가 깨지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그 기본 베이스를 충실히 이어가시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나중에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네. 꼭 기억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제 점점 더 심도 높은 수업을 통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니까 모델 스쿨의 교장 자리가 좀 흐뭇합니다. 네.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게 3일째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3일째 무너지고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도 3일쯤 되면은 항상 그 힘든 고비의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아마 두 분도 오늘 세 번째 수업이라 더 또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자, 시니어 모델 스쿨 오늘 선생님 이제 다음 시간 또 네 번째 시간 함께 할 텐데요. 도전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이제 조선님 수업을 통해서 또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지인 것 같아요. 자기 암시를 통해서 또 의지를 이제 반복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꼭 목표를 달성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파이팅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목표 달성하는 그날까지 시니어 모델 스쿨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더 활짝 오는 얼굴로 함께 만나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